이게 여기 뭐죠? 채팅창에 표시는 안 되는데 그 네네. 꾸준히 들어오고 계신 것 같아요. 근데 아, 들어오신 분들은 한 얼마나 투자하셨어요? 비트코인 투자하신 기간? 또 비트코인이 아니라면 뭐 다른 암호화폐? 몇 년 정도 하셨나요? 1년, 2년, 3년? 아무래도 비트코인 머니플랜 채널이니까 비트코인을 또 먼저 투자해서 비트코인 투자 기간을 보는 게 좋겠죠? 어, 그 지난주에 오셨던 이제 세미나에 오셨던 분 중에 비트코인을 한 2013년, 4년 요때 이제 그 투자를 하셨다가 투자를 뭐 이렇게 투자를 하셨다가 지갑에 보유하고 있다가 이렇게 하셨거든요. 근데 이제 어 이게 오랫동안 투자하기 쉽지 않죠.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어떤 본질을 제대로 알고 투자하지 않으면 워낙 변동성이 크니까 빨리 팔고 싶거든요. 팔고 싶으니까 안 하고 있다가 작년부터 다시 이렇게 투자를 다시 시작을 하신다 그랬어요. 그래서 앞으로 20년 모으시겠다고 뭐 이런 분이었거든요. 그래서 이게 비트코인을 빨리 투자하신 분이 있어요. 빨리 투자했는데 이게 비트코인 자체에 대한 본질, 뭐 어떤 가치 저장의 수단이나 어떤 탈중앙성이나 장기적으로 어떤 살아남는 이 가치에 대해서 그런 공감이 인지를 못하면 금방 팔아버리잖아요. 그러면 다음에 다시 진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. 진입하기가. 그 지난주에 오셨 그분 말고도 가까운 지인분 중에 정말 크립토 비즈니스 잘 아시는 분이 있어요. 2016년부터 투자하셨고, 이 산업도 굉장히 깊게 투자하셨고, 한데, 어떤 기술 변화에 되게 관심이 많고, 그러다 보니까 알트코인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.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이 나온 알트코인이나 투자를 하시는데, 비트코인 투자하신지 이렇게 물어봤는데, 안 갖고 계시대요. 그렇다고 비트코인을 안 좋게 생각하는 건 아니야. 근데 안 갖고 있어. 안 좋게 생각하는 게 아닌데 왜 안 갖고 계시냐고. 이렇게 물어봤는데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? 어, 그러니까 본인이 예전에 100만 원일 때 비트코인을 봤는데 어떻게 내가 지금 1억인데 비트코인을 살 수 있겠냐고. 내가 이거를 스스로 허용할 수 없다. 이게,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안 사. 그런 얘기 하면서 안 사. 그리고 새로운 나오는 이제 코인이 있을 때마다 그 어떤 암호화폐의 기술 쪽이든 산업적인 면이든 매료돼서 또 투자하고 뭐 또 손실 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이제 본인이 이제 한 비트코인 작년 10만 불 정도 때 얘기했는데 한 7만 불, 7만, 한 7만 불 때 들어가면 본인이 무조건 살 거다. 7만 불 때 들어가면 살 거다. 이렇게 막 얘기를 하셨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 작년에 올해 초에 또 이렇게 7만 불까지 빠졌잖아요. 7만 불 빠지고 뭐 6만 불까지 빠지고 했는데 또 막상 또 7만 불 되니까 아직 저점이 아직 안 온 것 같다. 6만 불. 6만 불 넘어가면 살 거다. 그래서 또 나중에 통화하다가 물어봤는데 6만 불 또 됐잖아요. 6만 불 거의 초반대까지 됐잖아요. 혹시 이제 드디어 비트코인 홀더가 되셨냐? 아니다. 아직 안 온 것 같다. 아직 멀었다. 한 번 더 빠질 것 같다. 그게 이제 6만 불 거의 초반대였거든요. 못 샀어요.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지금 다시 그걸 뚫고 들어갈 수 있긴 하죠. 앞으로 가격은 잘 모르긴 하니까. 근데 이제 어떤 그 바닥을 이렇게 노리면 못 샀는데 뭐 이제 아니 뭐 진입 시점보다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 일찍 시작을 하셔도 이 가치에 대해서 제대로 그 이해를 못하면 오래 보유하기 힘들다. 오래 보유하기 힘들면 이게 또 큰 수익이 또 안 만들어지고 또 나중에 그 올랐을 때 또 구매가 안 되니까 일찍 아는 게 축복만 아니다. 너무 일찍 알면 그게 또 저주일 수도 있다. 사실 옛날 100만 원대 내가 고민을 했고 알았는데 안 샀던 자산을 1000만 원, 1억일 때 사기 쉽지 않잖아요.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내 채팅창을 보니까 2년, 3년 되신 분, 2년, 그다음에 오늘 제일 먼저 들어오신 비흰 6290님은 2024년도 1월, 저 때 많아요. 그러니까 저 때 ETF 승인이 됐잖아요. 우리가 뭐 지금 구조가 바뀌어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 구조가 바뀌는 첫 번째 구조가 바뀐 게 2024년도 1월이거든요. 네.
스티브 진. 이분은 아는 분입니다. 7년 되셨네요. 네. 근데 이제 계속 모으지 못한 거죠. 왜냐면은, 뭐, 저분 말고도, 많죠. 이 크립토가 기술의 한 분야도 있고, 우리가 이 돈이라고 하는 분야, 이 돈은 무엇인가? 이 비트코인을 공부하면 돈은 무엇인가로 들어가잖아요. 이제 강부 대표도 지난주에 그런 이제 세션 발표도 했었는데, 어, 근데 좀 기술이나 새로운 코인이나 또 그 사이도 워낙 또 기술 변화도 많았잖아요. 뭐 그런 부분에 또 매료돼서 하면 또 막상 또 비트코인을 잘 모으기는 또 잘 안 되는 게 또 있습니다. 네. 블랙피님은 22년부터 평단가가 3만 불이에요. 훌륭하시네요. 음. 아까 전에 안 했던 것 중에서요. 있었던 이슈들 몇 개 한번 짚어볼게요. 요새는 그 AI가 워낙 잘 돼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 온체인 데이터 보면 이게 무슨 말하는지 잘 모르겠잖아요. 그러면 이제 데이터 복사해가지고 캡처해서 뭐 제미나이나 AI에 던져주고 좀 활용이나 해석해달라 그러면 워낙 또 잘해줍니다.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활용을 해도 되게 좋으니까 온체인 데이터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. 강태호님 뭐 물어보셨지? 이더리움 통장이 일반인데 스마트 이더리움 통장으로 바꿀 수 있게 해주시면 네네 네 이거 비트 세이빙 서비스 기능 물어보는 것 같고 예 맞아요 이거 스마트 저금통 하려면 새로운 저금통 해야 되니까 기존 저금통 일시 정지하고 새로운 저금통 하시면 됩니다. 네, 우리 3월 리포트에서 요 파트 있었어요. 이제 비트코인 발행량 2천만 개. 3월 달에 되게 의미 있었던 지표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이 채굴이 2천만 개를 이제 돌파했다라는 거예요. 근데 이게 2천만 개까지 갈 동안 17년 걸렸고요. 그게 95.2% 정도 됩니다. 그리고 앞으로 몇 개 남았죠? 100만 개 남았잖아요. 100만 개가 앞으로 이제 114년에 걸쳐서 천천히 채굴됩니다. 비트코인의 희소성을 이제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저거긴 합니다. 네. 그게 이제 이걸 좀 나타내는 표이고요. 그래서 2026년 3월 달이 그런 면에 좀 의미 있는 좀 시기였다라고 좀 보여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또 있었던 게, 이더리움 스테이킹 ETF가 출시가 됐어요. 예. 이제 블랙락에서 출시를 했고요. ETHB입니다. 그래서 이더리움의 또 수요를 창출해 줄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저거죠. 그래서 이더리움에서 스테이킹 기능이 있는 ETF가 출시되기를 되게 염원해 왔었거든요. 근데 계속 안 되다가 됐습니다. 그래서 블랙락에서는 ETHA라고 하는 스테이킹이 안 되는 ETF도 있고 ETFB라고 하는 이더리움 스테이킹 되는 ETF가 있습니다. 두 개가 있고요. 하나는 작년에 출시가 됐고 하나는 이번에 출시가 됐는데 어, 그 완전 초기 반응은 그 작년에 이더리움 ETF 첫 출시될 때가 좀 더 빨랐던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기에 좀 더 많이 몰리는 것 같긴 합니다. 근데 이게 좀 이런 의미가 있어요. 그러니까 단순 현물 ETF가 아니라 약간 이제 월 배당되는 이제 디지털 채권 같은 느낌입니다. 그래서 아마 여기 나온 것처럼 운용 자산 대부분을 이제 스테이킹에 할애하고 거기에 82% 정도를 이제 ETF를 보유한 이제 주식 보유자한테 계속 배당을 해주는 거죠. 이더리움이 스테이킹하면 3에서 4% 정도 이자가 나오니까요. 그래서 요거의 움직임도 아마 좀 지켜보면 되게 좋을 것 같고, 만약에 이제 이더리움이 뭐, 이것 때문에 막 급등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, 앞으로 뭐 RWA나 뭐 스테이블 코인이나 여러 가지 이슈나 어떤 트리거로 인해서 이더리움이 이제 한번 상승하기 시작하잖아요. 그러면은 이제 이런 ETF도 폭발적으로 이제 수요들이 몰리면서 다시 이더리움의 가격을 다시 가속화시키는 그런 흐름으로 어, 갈 수 있습니다. 중요하죠. 지금 여기 가격이 지금 우리 6만 7만 달러 아래로 내려왔는데 그 저게 있어요. 비트코인 보면은 이제 보유 기간별 이제 비트코인의 평균 단가, 평균 매수 단가를 이제 볼 수 있죠. UTXAG로 보면 여기 보면 지금 이제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되는
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되는 코인 보유한 이제 사람들의 평균 매수 단가가 한 이 6만 5천에서 7만 달러? 여기 6만 달러로 나와 있네요. 6만에 7만 달러에 거의 이제 좀 모여 있거든요. 그래서 요 구간이 되게 좀 매집 구간으로 좀 이제 활용이 되는 걸로 좀 보이고 있고요. 그리고 그, 네, 그런 것들이 좀 보입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2022년도나 과거와 가장 다른 게 결국 구조의 변화거든요. 그래서 우리 2022년도를 좀 생각해 보면 그 5월 달에 루나 사태 터지고 이제 11월 달에 FTX 터지고 그 터지면서 이제 관련된 이제 CFI 서비스나 디파이 서비스들이 연쇄적으로 파산이 되고 거의 구조가 무너지는 하락장을 좀 경험을 했어요. 이제 그게 한 1년 정도 2023년도 1년 정도 회복이 되면서 뭐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오면서 회복이 확 된 거거든요. 근데 지금은 가격은 하락이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구조로 보면은 확연히 그때와는 많이 다르긴 합니다.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지금 첫 번째 게 ETF 승이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 게 이제 결국은 이 자산에 대한 분류거든요. 이제 우리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암호화폐가 상품이냐 증권이냐, 상품이냐 증권이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제 플레이할 수 있는 범위들이 많이 나눠지기 때문에 규제 기관도 나눠지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최근에 많이 진행됩니다. 그래서 그게 두 가지 이로 만들어서 하나는 지금 미국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클래리티 법안, 지금 또 하나는 그 최근에 발표를 했죠. CFTC랑 미국 SEC가 서로 공동성명을 내 가지고 68페이지짜리 발표를 하면서 이제 요런 이제 암호화폐들은 이제 상품, 요거는 이제 증권 명확히 분류를 하는 단계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아마 시장이 산업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되게 좀 중요한 하나의 좀 흐름이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. 네. 네, 이런 부분들이 좀 주로 있었다, 라고 조금 보여집니다. 네, 클래리티 법안 관련 내용 나오고요. 네, 네. 음, 지금 아까 온체인 데이터를 중간에 한번 살짝 보여드리긴 했는데, 저희가 리포트에서 나오는 거 요약을 한번 해보면 이런 느낌이긴 합니다. 에, 지금 미실현 순손익이 마이너스 한 20% 정도 때 돼요. 그러니까 실현되지 않은 이제 지금 평균 손실률을 말하는 거죠. 이게 과거에 이제 하락장에 많이 들어갔었을 때가 한 요 정도 마이너스 20% 정도였습니다. 그래서 과거의 하락장 시기랑 좀 비슷한 그런 시기, 과거에 거의 바닥 직전 직후 요 정도 비슷하거든요. 그 정도 위치를 지금 가고 있고요. 지금 거래량은 엄청 많이 떨어졌어요. 거래량은 되게 떨어져서 지금 시기를 우리가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조용히 축적을 하는 시기다.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 그 또 하나는 거래소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역대 중에서 가장 낮은 수량입니다. 그러니까 거래소 비트코인 보유량이 가장 적은 시기,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. 거래소 비트코인 보유량이 적다라는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매도 압력이 좀 적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그렇고 여긴 지금 안 나와 있지만 그 이제 현물 거래량이 줄고 거래소 보유량이 거의 역대 가장 최저 수량이고 그러면서 하나 느는 게 장기 보유자들이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수량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. 그런 게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. 여기 장기 보유자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6개월 이상 보유자들을 보통 표현하고요. 이제 장기 보유자 계속 늘어나고 장기 보유자 중에서는 뭐 스트레티지 같은 기업들도 그렇겠죠. ETF 순유입량 왔다 갔다 좀 하는 것 같고요. 이런 좀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다. 그리고 여기 클래리티 법안 할 때 지나갔었는데요. 왔다 갔다 계속 하네. 네. 그, 이게 4월, 클래리티 법안이 지금 계속 이제 불투명한 거거든요. 이게, 4월을 넘어서면, 4월에 통과가 안 되면, 어, 거의 올해 12월까지 안 되고 넘어간다라고
봐야 되고 또 그렇게 되면 이제 트럼프의 어떤 램덕이나 이 힘이 빠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통과 어려울 수 있는데 지금 이제 클래리티 법안이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 이자 어떤 주는 부분 때문에 최근에 또 이제 스테이블 코인 이자 주는 거에 대한 이제 금지가 또 하나 협의안이 나왔잖아요. 근데 이게 코인베이스가 계속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4월 말도 이게 통과될지 안 될지를 다들 이제 불투명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. 근데 미국의 어떤 전반 입장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을 빠르게 이제 진행시켜야 되기 때문에 클래리티 법안이 빨리 통과될 필요성은 있긴 한데 그거는 좀 지지부진 단계다. 그래서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이게 한 4월 말 정도니까 만약에 지금은 이제 어떤 여론들이 아주 불투명하다는데 갑자기 또 클래리티 법안이 빠르게 통과가 되는 그게 되면 또 호재로 작용할 수 있어서 또 그런 것들이 또 시장을 약간 또 분위기를 회복하는 중요한 시그널이 될 수 있긴 하거든요. 그런 부분들이 클래리티 법안에 좀 딸려 있는 것 같긴 합니다. 네. 네, 이렇게 한번 자료들을 한번 좀 다뤄봤고요. 우리 리포트를 띄워서 얘기할 때는 확실히 우리 채팅창이 굉장히 조용하긴 하네요. 분명히 더 들어오신 것 같은데 리포트를 띄우면 이게 좀 조용해지나 봅니다. 그러네요. 벌써 거의 근데 리포트로 음, 하다 보니까 거의 한 시간이 되기는 하네요. 혹시 뭐 좀 궁금하신 것들 있으세요? 네. 음. 그래서 그 강부 대표님은 그 사람들이 오늘 주제인 것처럼 음. 바닥이 언제일 것 같으세요? 다양한 지표들 많이 보긴 하는데 이정호 대표님도 가끔 이제 얘기해주는 그 있잖아요. 파워로 모델. 파워로 모델. 예. 파워로 모델이 예측하는 이제 그 저점이 있잖아요. 그죠? 이 정도 음, 저점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게 제가 봤을 때 55K 정도 됐던 것 같아요. 음, 음, 그래서 저는 많이 빠져도, 그 정도 선으로 좀 보고 있고요. 물론 이제 파워로 모델이 그 가격 예측에 되게 그 100% 정확한 모델이다라고 얘기하기 어렵고, 그 레인지 자체도 넓기 때문에 좀 그럴 수 있는데, 그래도, 최근에 제가 좀 이제 재밌게 보고 있는 모델 중에 하나인 것 같고, 그리고,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. 음. 음, 한 시기적으로도 뭔가 좀 회복이나 이런 좀 시기를 약간 염두에 두고 있는 시기가 있나요? 사실 그렇지 않고요. 음, 우리가 저희가 이제 이 서비스 한 지가 꽤 됐잖아요. 한 5년 음, 됐잖아요. 그죠? 그러면서 그 투자하는 그 방법이나 가치관이나 생각들이 그리고 나이도 들다 보니까 음, 그 변화하는 것 같아요. 저는 이게 어쩔 수 없이. 예. 지향하는 것들도 그렇고. 그래서 음, 예전에 웅달책방 나와서 제가 이제 워렌 버핏 책 거기서 이제 나온 게 있어서 그거 이제 같이 3부작으로 리뷰를 하면서 가치 투자에 대한 얘기들을 했었는데, 음, 그러다 보니까, 사실 그, 뭐, 버핏을 제가 여러모로 좋아하는 이유도 있고, 벙거도 그렇고, 정말 이제 큰 수익은 장기적으로 보유할 때만 나오잖아요. 음, 아니면은 단기적으로 정말 이제 사고 파는 걸로 잘하든지. 음, 근데 내가 거기에 소질이 없다라는 걸 알고 난 뒤에는 음, 결국에는 얼마나 내가 이제 그 보는 자산을 장기적으로 그 보유할 수 있는 컨디션을 만들어 놓느냐. 그게 가장 음.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고요. 음, 맞아요, 맞아요. 음, 그런 그 것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네. 결국 자산에 대한 확신인데 아마 음, 뭐 보시는 분들도 여전히 좀 비트코인이라는 자산 좀 긴가민가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. 긴가민가하다. 특히 이 뭐 작년이나 2024년도에부터 이렇게 만약에 비트코인을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셨다면 지금 시기가 가장 시험에 많이 드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. 왜냐하면은 이제 그 이후에 첫 번째 들어오는 하락장이긴 하거든요. 이 하락장이 단지 가격이 떨어지는 것도 있긴 하지만 확실히 이 자산에 대한 이제 확신의 시험이 드는 시기도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. 최근에 이제 저희 그 우리 피디님께서 보시나? 피디님
일이 그러셨는데, 이제 계속 시장이 좋을 때 참여를 해서 적립 투자로 꾸준히 모으고, 이렇게 하시는데, 요즘 이 시기, 음, 지금, 음, 지금 의심이 된다라는 거예요, 이게. 이걸 내가 계속 하는 게 맞나? 이게 오르긴 음, 오를까?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. 근데 그게 당연히 드는 생각인데,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시장의 심리나 이런 지표로서 또 생각할 수도 있긴 하거든요. 근데 꼭 이런 시기를 지나긴 지나야 됩니다. 그건 모든 자산 마찬가지긴 해요. 2024년도 말에 그때 우리 뭐 강부 대표도 같이 그 저녁에 식사했었는데 어, 국내 이제 주식 인플루언서 한뭐 200만 좀 주식 인플루언서랑 또 우리 뭐 웅구 대표도 같이 계셨고 했었는데 분명히 2024년도 말에는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고 다들 자신 있게 얘기하셨거든요. 물론 그때는 저희도 비트코인에 좀 집중돼 있어서 음, 그때는 비트코인이 가장 좋았었을 시기긴 해요. 트럼프 당선되고. 근데 어떤 날 1년 뒤에 완전히 다른 성과가 나왔잖아요. 음. 근데 그래서 국내 시장에서 돈을 많이 부신 분들은 그렇게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고 할 때 뭔가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어떤 섹터를 보고 확신이 있는 사람이 그 시기에 계속 모았거나 그 시기에 강제 홀딩을 했거나 그랬던 사람이 작년에 큰 수익을 버는 거거든요. 그래서 비트코인이 다음 사이클에 서 돈을 많이 버실 분들은 지금 이 시기를 버티거나 잘 사모거나 하신 분들이 다음 사이클 돈을 버실 그 자격이 있는 거다. 이 얘기를 제가 언제 많이 했냐면 2023년 4년도에 2023년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음, 2024년도 지금 수익을 거두는 사람은 2022년도에 어떻게든 모으거나 하셨던 사람이 지금 거두는 거고 큰 수익을 거두는 거고 2024년, 2025년에 이렇게 참여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좀 길게 그 다음 사이클, 한 번 하락장 겪고 그 다음 사이클까지 그려놓고 투자를 하시면 실패도 하지 않을 뿐더러 그때 군수를 거둘 수 있다. 그런 얘기 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시기를 어떻게 활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좀 드리는 편이긴 합니다. 어, 맞아요. 그 태기님도 하셨는데 뭐 이제 망하는 거 아닌가, 더 오를 수 있을까? 하지만 그때마다 버티면 올랐죠. 생각해 보세요. 2020년도는요, 우리가 코로나 때 비트코인의 가치를 그 희소성 그리고 유동성이 높아질 때 가장 빠르게 달리는 말, 이런 표현들 많이 하면서 이게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으로 엄청 주목을 많이 받았잖아요. 이게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첫 번째 렌즈이긴 하거든요. 희소성. 근데 지금은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두 번째 렌즈는 지정학적인 자산이라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강무 대표님이 아까 전에 뭐 전쟁 얘기하면서 이제 어떤 모빌리티, 이동에 대한 것들, 뭐 결제에 대한 것들 많이 얘기해 줬는데 이런 이제 글로벌이 불확실의 세계에 빠질 때, 우리 표현으로 각자 도생의 시기에 갈 때, 그리고 전쟁이 많이 일어날 때, 비트코인의 어떤 사용성, 존재 가치 이런 것들이 실제 검증이 되는 것들이거든요. 그래서 지금은 그런 시기들을 되게 보내고 있고, 지금 또 전쟁이 일어난 어떤 곳에서는, 이제 특히 이란이나 이런 곳에서는 비트코인을 그런 용도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. 많은 거죠. 이제 그래서 이번 뭐 전쟁이 일어난 하락장에도 오히려 좀 적게 빠진 이유도 그런 게 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도 하고요. 그렇게 이제 시장을 좀 보고 하다 보면 어느새 어느새 하락장이 거의 끝나서 이게 어떤 트리거 2024년도에는 트럼프 당선이었지만 어떤 트리거 딱 나타나서 이제 딱 이런 것들이 보이긴 합니다. 이제 한마디만 더 하면 이런 전쟁이나 어떤 시장이 불확실성이 있는 시기에는 시그널 정보보다 이 소음이 엄청 많거든요. 소음이. 그래서 부정확한 소음들이 노이즈들이 엄청 많이 끼는 시기입니다. 지금 시기들이. 그러니까 당연히 뭐 전쟁을 하는 아까 뭐 트럼프 그래서 어땠다는 거야. 뭐 전쟁을 한다는 거야, 만다는 거야, 이겼다는 거야, 졌다는 거야, 뭐라는 거야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단일 전쟁을 양쪽이 하니까 서로가 불리하게 부정확한 정보들을 계속 쏟아낼 거고 그거를 또 받아서 하는 미디어들도 그대로 푸는 거고 하기 때문에
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이, 그러니까 노이즈들이 굉장히 많이 끼는 시기가 이런 시기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, 그런 거 하나하나에 너무 반응하다 보면 이제 그게 시그널이 아니기 때문에 실패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도 특히 요즘에는 좀 많이 견제를 해야 되지 않나. 저희 어머니가 맨날 전화 오시면 그 이제 뉴스 보시고 뉴스 보시고 트럼프 욕하고 그 왜 이렇게 하냐? 뭐 이제 그러면 비트코인 괜찮냐? 왜 넘어가는 음. 이렇게 늘 너무 휘둘리시니까 그런 거죠. 되게 중요한 게 지금 얘기하신 거랑 되게 공감하고 저보다 그 크립토 관련된 이제 유튜브나 이런 미디어들 많이 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. 특히나 그 요새는 유튜브 진짜 많이 보시니까 그래서 정보를 선별해서 듣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최근에 좀 많이 하는 것 같고 아까도 제가 3프로 다녀왔다 그랬는데 3프로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비트코인에 관련된 다른 얘기를 하더라. 그것도 음, 되게 재밌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. 저희는 근데 결국에 그 저희가 생각하는 가치와 비슷한 분들이 그래도 좀 모여 있잖아요. 적립식 투자를 한다거나 비트코인을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는 분들이 그래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이럴 때 이 커뮤니티의 강점이 으쌰으쌰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. 새로 들어온 뉴비들이 좀 당황하실 때 제가 22년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분들한테 아 괜찮다라고 또 말씀드리면서 적립식으로 하시면 좋다라고 또 말씀드리는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좀 으쌰으쌰하면 좋을 것 같네요. 그렇습니다. 광고 한번 하면 음. 그 지갑 교육 되게 관심 많으신 분들 많으시거든요. 어, 이게 또, 이 자산을 개인 지갑으로 옮겨놔야 되는 거 아니야? 뭐,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하신데, 네. 제가 봉현이 형 채널이랑 해서 이제 지갑 교육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갑 교육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, 이번 토요일 날 하니까요. 비트 세이빙 서비스에 들어오시면, 링크 바로 공유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, 지갑 교육 신청하셔서 그 비트코인 지갑 진짜 과잉 퀄리티는 되게 좋긴 합니다. 전반적인 걸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. 지갑에 대한 이해 도움이 되니까 그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, 비트 세이빙 이용 안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어, 이런 기회에 비트코인을 잘 모아가는 시기로 비트 세이빙 통해서 하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. 어, 네, 비트 세이빙을 이용한 DCA 할 때 두 배 적립이었던 시기가 있었나요? 있었죠. 2022년도 4분기 때예요. 2022년도 9월, 10월, 11월, 12월 이때가 최대치 두 배씩 계속 구매를 했었던 시기입니다. 네. 왜냐하면 우리가 스마트 저금통이 하락장일 때 이제 최대 두 배까지 구매해주는 그 성격의 저금통입니다. 그래서 그 이게 지금은 1.5배 정도잖아요. 근데 가장 이제 저게 2022년도 하반기에 출시를 해가지고 그때는 계속 두 배였어요.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많이 물어보셨거든요. 왜 움직이지 않냐? 계속 두 배냐? 좀 떨어지고 해야 되는데 안 떨어지는 했는데 뭐 오래 시간이 지나 돌이켜 보면 그 시간 그 전체가 이제 하락의 구간, 그 전체가 바닥 구간이었기 때문에 그 전체를 가장 높은 배수로 가장 많이 사는 게 가장 좋았던 거지 않나? 그래서 저는 요즘 그런 생각 좀 하는데 한 그 하락장에만 구매를 해주는 저금통이 출시되면 좋겠다. 하락장에만.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MVRB가 지금 0.38 정도 되잖아요. 근데 과거 수준만큼의 하락장은 아니지만 한 MVRB가 0.5 정도 미만, MVRB Z 스코어가 그 미만에만 계속 구매를 해주는. 그래서 그게만 올라가서 시장이 회복해서 상승장을 가.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구매하지 않고 그 전용 저금통이면 하락장에 딱 그거에 맞춰서 많은 분들이 최대한 사고 이제 이후에 수익도 뭐 많이 경험하시고 수익도 경험해야 또 확신이 생기니까 그런 필요성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어,
비트쌤 이용하시는 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? 네. 어, 좋습니다. 시간이 어느새 한 시간이 좀 다 지나갔고요. 네. 혹시 강부 대표님 마무리 코멘트 혹시 해주실 거 있으신가요? 오늘 다 전달 들었나? 네. 다 전달 드린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성투하시고요. 알았죠? 2주 뒤에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